이 클래스 11주차 자리 보시면 .pdf 파일 하나랑 압축 파일 2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11주차 수업 자료의 앞부분은 지금 이미 채점이 끝난 과제 넘버 3 관련한 내용 살짝 진행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번 주 월요일 수업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그거를 주파하는 데만 2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예를 들면 화요일 반 목요일 반 같은 경우는 쿨하게 우리는 그거를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보기로 하고, 제가 그래서 지금 재생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원래 11주차 후반부에 하려고 했었던,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후반부에 GUI 프로그램 같이 만들 건데 그 GUI 모듈을 써서 프로그램 바깥과의 데이터 흐름,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뭔가를 사용자 눈으로 전달하는 방법, 기초적인 거랑 사용자가 키보드 무슨 키를 눌렀냐, 마우스 무슨 버튼 눌렀냐, 마우스 포인터 지금 몇 컴마 몇에 있냐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 밖에서 입력을 받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UI 튜토리얼 라이트 버전 해가지고 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열어보고, 그거를 오늘 3시간 수업이다라면 전반부에 그걸 같이 구경해보고 약간 중간 쉬는 시간 갖고, 오늘 온 친구들 중에 오늘 이제 그 프로젝트 주제에 관련 협의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저랑 같이 진행해보고, 다음 주 우리 축제라 그랬잖아요. 저라면 다음 주에 안 옵니다. 남의 학교 축제가 더 재밌긴 한데 우리 학교 축제도 당연히 여러분 대학생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처음 축제 맞이하는 거잖아요. 놀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도 여러분이 다들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상정하고 쿨하게 결석당하고 오시면 되는 거고, 뭐 축제 갔다 온다고 출석 인정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증빙자료 어떻게 할까요? 뭐 술 먹고 꽐라돼 있는 셀카 찍어갖고 EID에 올리면은 출석으로 인정해 드릴까요? 아무튼 그거는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둘게요. 일단은 다음 주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새로 고침해 봅시다. 몇 명 왔나? 아무튼 톡방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수업을 바쁘면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소개팅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연락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는 목요일 오후가 아니면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다만 갔다 오는 거는 좋아요. 가서 잘하면 됩니다. 우리 수업 3시간 듣는 것보다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내면 돼요. 근데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그런데 굳이 예를 들면 내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걸로 체크를 하기 위해 온갖 몸부림 댄스를 하는 거는, 거기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래야지만 F를 안 받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우리 16주 수업 중에 내가 지금 수업을 8주를 안 들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알바를 목요일만 간다라든가 그러면 본인의 스케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건 조금 한번 재고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워라밸을 챙길 수가 있다면 더 열심히 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자리를 양보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거는 당신들의 선택인데 보통은 당당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니까 우리도 한번 신경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 2학기 때 1학기 때 둘 다 그렇고 우리 학교 좀 특이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 특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50명 다 출석하면 여기 지금 빈자리가 2자리인가 밖에 안 남을 겁니다.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원형 탈무잖아요. 지금 보세요. 2분단을 보십시오 여러분. 거의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빈자리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있다 하면은 오히려 이제 열심히 하려고 수업 들으려고 온 친구들이 더워가지고 이제 우리 시험 볼 때 느껴봤잖아요. 거기 100명짜리 강의실에서 50명 앉아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그런 게 있어서 다들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자, 다시 돌아와서 압축 파일 2개 중에 GUI 튜토리얼 라이트 버전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같이 구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나 심리적인 여유가 있다 하는 친구들은 그 안내문 살짝 확인해 주시고 우리 GUI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어야지 점수 가져갈 수 있냐, 정량적인 목표 적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이따 저랑 같이 주제 관련한 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하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자, 보시면 그래서 압축 파일 압축 해제하고 열어보시면 요 GUI underscore core.py가 있고 튜토리얼 0번, 1번, 2번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0번부터 같이 한번 열어갖고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스킬들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걔네들은 지금 요 11주차 슬라이드에 정리하기 위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다짜고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자 우리 간만에 .py 파일 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윈도우스 11 기준으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edit with id들이 보일 거고 우리 지금 3.13 쓰고 있으니까 그걸 써서 열어주시면 뭐 늘 봐왔던 그 아이들이 열리고 하얀 창이 열리고 제가 작성해 놓은 예시 코드를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프로젝트 약 한 달 조금 넘게 기간이 남았는데 자 보나마나 15주차, 14주차에는 바쁠 겁니다. 미적은 기말고사 보잖아요. 우리는 안 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이번 주랑 다음 주랑 조금 미리 신경 써서 주제 딱 정해놓고 대충 적당히 돌아가는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 거다 나중에 쉽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정도로 초기 버전 간단히 만들어 두고 6월로 넘어가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뭐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말에 여러분이 이제 미적 시험 보고 와서 시간에 쫓겨가지고 원래 만들고 싶었던 거 만들지 못하고 어영부영 제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약간 미리 챙겨놓고 여러분의 첫 번째 대학교 여름방학이잖아요. 그죠? 대학교 여름방학 진짜 감질나게 깁니다. 여러분 3개월 정도예요. 어처구니 없이 기니까 그때 이제 뭐 알바를 한다라든가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여행 다녀오실 수도 있고요. 등등 한다 생각하고 일단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 더 필요하다. 파일 못 열었다. 있습니까? 특별히 없으시면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봐봐요. 요 밑에는 지금 빨강색으로 아이들이 색깔을 입혀갖고 글자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가장 왼쪽에 Shift 3 하면 적을 수 있는 넘버 사인 적어놓고 스타트하는 줄들.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주석이라고 부른다라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각각에 대해서 지금 요 임포트문에 대한 설명, 뭐 요 할당문이죠.에 대한 설명 적혀 있고 요 위에 보시면 또 뭔가 한국말로 이 0번째 튜토리얼 .py 파일을 왜 만들어 놨나 요 모듈 자체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는 걸 볼 수 있어요. 한국말로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하게도 얘는 지금 빨강색이 아니라 이전에 본 적이 있는 색깔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전에 그 값의 형식 할 때 굳이 아이들이 색깔 서로 다르게 나눠 갖고 보여주는 이유 해가지고 살짝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녹색으로 글자를 칠해주는 건 요 글자들 한 덩어리가 하나의 수식, 하나의 str 형식 값이 나오는 리터럴이다라고 우리한테 표시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건 맞아요.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수식입니다. 계산하면 엄청 글자들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글자들이 담겨있는 str 형식 값 하나가 튀어나오는 그런 수식을 적어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적었던 str 리터럴 같은 경우는 자 한번 인터랙티브 한번 켜볼게요. 켜서 보시면 우리 예전에 뭐 헬로 뭐 이런 식으로 따옴표 하나를 적어서 스타트하고 동일한 따옴표 쳐가지고 마무리하고와 같은 느낌으로 이제까지 str 리터럴들을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뭐 한국말도 적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따옴표 안에 적혀있는 글자들을 그냥 일렬로 쭉 늘여놓는 셈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띄어쓰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요 안녕 두 글자 출력해줘 하면은 프린트 호출식 계산하면 그냥 적혀있는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쫙 적어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싫다. 예를 들면 내가 나중에 엔터키 딱 쳤을 때 안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줄에 0 하고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str 리터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안을 적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치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0 적고 작은 따옴표 적고와 같은 느낌으로 str 리터럴 적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요거는 C도 마찬가지죠. 파이썬 동네에서도 요 str 리터럴 적을 때는 그 따옴표 표현 안에다가 직접 여러분이 예를 들면 탭키라든가 엔터키를 치는 걸 막아놨어요. 그래서 뭐 다음 줄 우리가 적을 새도 없이 즉시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옴표 하나로 스타트하는 버전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이미 본 것처럼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그 C에서 헬로 월드 출력할 때 마지막에 백슬래시 N 내지는 그 키보드에 엔터키 주변에 있는 원 기호 있잖아요. 300원 할 때 그거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백슬래시를 적을 수 있고 백슬래시 N 두 글자를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쳐서 str 리터럴 안에 우겨 넣어놨다라면 얘는 실질적으로 안 그 다음에 엔터키 글자, 그 다음에 0과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세 글자짜리 str 리터럴로 간주가 돼서 그걸 프린트 해달라고 했더니 두 줄에 걸쳐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는 걸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헬로 월드 할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C 동네에서 해봤을 거예요. printf 줄식 적을 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런데 파이썬 동네에서는 특별히 당신들이 예를 들면 엔터키 많이 쳐가면서 내가 어떤 str 형식 값 안에 이런저런 글자들 들어있으면 좋겠다라고 적고 싶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따옴표 3개를 적고 스타트를 하는 게 가능하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안 한 다음에 이 뒤에서 엔터키를 쳐도 꺼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엔터키 치고 여러분이 0 하고 적고 따옴표 3개를 적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전체가 하나의 수식이 되는 거니까 이 수식을 프린트 주식 괄호 안에 적고 엔터를 치면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안녕이라고 두 줄에 걸쳐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옴표 3개를 연속으로 적고 스타트하고 그 안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띄어쓰기, 일반 글자들 뿐만 아니라 탭키라든가 엔터키도 자유롭게 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냐? 다시금 연속으로 따옴표 3개를 적어서 마무리를 지을 때까지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수식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런 느낌의 길다란 여러 줄에 걸쳐서 하나의 수식을 적어놓고 마지막에 엔터를 쳐서 이 .py 파일의 가장 첫 번째 문장으로서 수식문을 지금 적었다 보시면 됩니다. str 리터럴 하나 적어놓고 마지막에 엔터 친 거예요. 자, 뭐 8-1 내용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면 얘도 문장이란 말이에요. 얘 실행하면 그냥 그 수식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적든 적지 않든 실질적으로 F5 눌렀을 때 내 프로그램, 내 파이썬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이나 코드, 실행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그냥 살짝 계산 한번 하고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걸 뭐 어딘가에 담는다라든가 리턴한다라든가 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거를 여러 줄에 걸쳐서 이 모듈에 대한 설명을 적으려면 매 줄마다 만약에 그걸 주석으로 적고자 한다라면 넘버 사인을 다 붙여야 되니까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기능들이 일단은 추가가 돼 있다라고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 이게 실질적인 첫 번째 문장인 거죠. 임포트 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GUI underscore core라는 모듈을 수입해 와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아까 압축 풀었을 때 .py 파일 5개 중에 하나가 이 친구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GUI 프로그램 나만의 버전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는 그 GUI underscore core.py랑 내가 지금 열어갖고 다루고 있는 그 .py 파일이 같은 폴더에 들어있으면 이 인풋 문이 정상적으로 우리 목표에 맞게 실행될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프로젝트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GUI 모듈을 임포트해서 여러분의 이름 사전에 GUI에다가 등재해 놓고 담아놓고 스타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할당문이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GUI의 이름 사전에서 윈도우란 친구 꺼낸 다음에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요거 전체가 지금 일종의 함수 출식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계산 결과 값을 내 이름 사전에 W에다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 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요 한 줄을 실행함으로써 여러분이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그 GUI 창 하나를 새로 만드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요번에 프로젝트 할 때 이 임포트 문이랑 요 할당 문을 항상 동등하게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인 준비가 다 끝나는 겁니다. 창 하나 세팅을 마련해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W에다가 뭔가를 추가로 세팅을 해서 그 창이 여러분만의 GUI 프로그램, 여러분만의 게임 화면이 되게끔 꾸민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부터 이 창을 저 사람한테 보여주겠어와 같이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밑에를 보시면 그 밑에는 지금 커다란 함수 정의가 두 덩어리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initialize라고 적혀 있고 하나는 update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 두 개가 적혀 있고 각각의 적절하게 들여쓰기에서 지금 내용물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initialize가 뭐냐? 업데이트가 뭐냐? 자, 요번 프로젝트 할 때도 여러분은 결국은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에서 나만의 GUI 프로그램을 만드시게 됩니다. 요 initialize, 업데이트에 대한 함수 출식은 GUI 모듈 안에 들어있어요. 적당한 타이밍에 여러분이 준비해둔 initialize 내용물, 업데이트 내용물을 실행해 줄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initialize 말 그대로 초기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복의 3단 콤보 생각해 보면 initialize는 그 첫 반복 준비를 하는 내용물들을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적절합니다. 예를 들면 내 게임에서 처음에 life를 3으로 놔두고 시작한다. 그렇게 life는 3, 엔터와 같은 할당문을 initialize 내용물로 적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창 열자마자 여러분 캐릭터의 목숨을 3개로 세팅을 해두고 스타트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걸 감안하면 여긴 지금 막 주석이 여러 개가 적혀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여긴 지금 할당문이 2개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내 게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하게 데이터를 담아놓고 세팅해두고 넘어가겠어와 같은 의미로 할당문을 2개를 적어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업데이트는 뭔가 다른 코드가 적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보시면 방금 만들어 놓은 W에다가 이제 내가 이 모듈에서 준비해둔 두 함수가 그 GUI 프로그램의 initialize며 update와 같이 세팅하고 최종적으로 지금부터 창을 켜겠어와 같이 함수 줄씩 적고 엔터키를 쳐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충 요 정도까지만 구경해두고 일단 F5를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고 잠깐만요. 녹화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고 검은색 네모가 맨 처음에 F5 누르자마자 시점에서는 창 맨 왼쪽 위에 걸쳐 있다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걸 구경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내려가서 이미 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의 제목을 보시면 경과된 시간 해가지고 지금 대충 현실 시간 시계 넘어가는 거랑 비슷한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게임을 켠지, 이 GUI 프로그램 켠지 45, 46, 47초 지났습니다를 나름 정밀하게 계속 갱신을 해가면서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기할 만한 점이 자, F5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 재부팅 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Alt 탭에서 인터랙티브 보시면 아직 꺽쇠 3개가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현재 우리의 GUI 프로그램은 여전히 실행 중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창을 닫으면 X 눌러서 빡종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준비해둔 내 GUI 프로그램 실행이 다 끝나서 이런 식으로 꺽쇠 3개가 다시 뜨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전에 대충 부지부식간에 해놓고 넘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자, 봐봐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인터랙티브는 0번째 예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이 끝난 상태의 인터랙티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점에 여기서 예를 들면 ini 하면은 initialize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모듈의 이름 사전에는 지금 W라는 이름, initialize, update와 같은 것들이 이미 다 들어있는 상태예요. 또는 이제 GUI하고 점 찍고 조금 기다리면 윈도우란 친구 있고 요거 말고 이제 W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이제 꽤나 다양한 친구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 이름 사전이니
함수 덩어리니 등등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메모리 위에 칸에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여러분이 그런 인터랙티브를 끄지 말고 지금 얘가 창 닫은 다음에 이 인터랙티브를 X 눌러서 닫지 말고 Alt 탭을 하고 돌아오신 다음에 자, 지금 요 하얀 창이랑 방금 전 봤던 하얀 창이랑 결국은 동일한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W 한 다음에 점을 찍는다라든가 하시면 지금 이미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듈의 이름 사전 내진 W의 이름 사전 등등을 까서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름들 목록을 확인하거나 또는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자, 요 GUI.window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서 요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서 컨트롤하고 그 백슬래시 원 기호를 누른다든가 하시면 지금 요 GUI 모듈 제가 만들 때 미리 준비해 둔 여러 가지 설명들을 여러분이 구경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새로운 창 만들 때 그 제목을 맨 처음에 뭐라고 세팅할 수 있다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예시 코드 구경할 때 대부분 상황에서 일단은 다짜고짜 F5를 눌러서 원래 적혀있던 임포트 문이니 뭐 w.start니 그런 거 한 번은 실행을 하도록 먼저 구성을 해보세요. 그렇게 발동을 걸어보세요. 그 다음에 대충 잘 돌아간다 싶으면 X 누르고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py 파일로 돌아와서 내용들을 구경하시면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한테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저런 내용들을 토대로 노란색으로 도움말 메시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켰다가 끄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자, 이니셜라이즈 먼저 한번 봅시다. 함수 정의잖아요. 인수는 하나 받는 것 같아요. 그 인수의 이름은 일단 타임 스탬프입니다. 그리고 여긴 지금 할당원이잖아요. 는 오른쪽 보시면 w.new rectangle 해가지고 새로운 네모 만들겠어와 같은 이름이잖아요. 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이 적혀 있고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 return 값을 지금 w.data의 이름 사전에 넘버라는 이름 새로 등재하면서 담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른쪽을 먼저 봅시다. 자, 여기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F5 눌러서 한번 실행하고 그 인터랙티브를 꺼놓지 않았다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컨트롤 백슬래시를 누르거나 아니면 그게 귀찮다. 그러면 여는 괄호를 다시 열거나 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요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툴팁으로 보여줄 겁니다. 우리 예전에 time.sleep하고 괄호 열었을 때나 random.wendInt하고 괄호 열었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몇 개를 해줬었어요. 그때는 영어로 적혀 있긴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에서 쓰는 GUI 모듈이라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한글 패치가 잘 돼 있는 건지 한국말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정한 위치, 크기, 색상 값을 토대로 새 네모를 그까지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유튜브 영상도 뽑아야 되니까 요 모니터 화면의 가로 세로 길이를 1280에 720으로 지금 맞춰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노트북에서 저랑 동등한 느낌으로 F5 눌러서 창 한번 켰다가 끈 다음에 다시 .py 파일 돌아가서 new rectangle 여는 괄호 지웠다가 다시 적으시면 아마도 더 많은 글자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긴 한데 몇몇 함수들은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툴팁으로 보여주는 거에 사이즈가 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파이썬 동네에서 엄청 자주 쓰이는 기능 하나를 소개를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py 파일에서 우리가 저런 설명을 구경할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요 인터랙티브에서도 여러분이 여는 괄호 열면 동등한 설명을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걔입니다. 동일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갖고 노는 거예요. 자,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인터랙티브에서 help라는 친구가 있어요. 보라색 이름으로 빛날 겁니다. 빌트인 이름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도움이란 뜻이잖아요. 여는 괄호 한 다음에 내가 지금 뭔가 new rectangle이라는 거 쓰고 싶은데 요거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 건지 사용 방법을 알려줘와 같이 마치 GPT한테 물어보듯이 help를 칠 수가 있습니다.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help 한 다음에 W하고 점을 찍고 조금 기다리면
우리가 W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지금 당장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을 보여줄 겁니다. 그 중에 지금 같은 경우는 New Rectangle을 고른 다음에 닫는 괄호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뭔가 길게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ew rectangle, 인수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방금 나왔던 설명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제 XY가 뭘 의미하는 거냐, 너비 높이가 뭘 의미하는 거냐, 그 다음에 색상도 지정할 수 있나 봐요. 등등등이 있고 위턴값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도움말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new rectangle 말고도 여러분이 W 점 하면 나오는 엔간한 이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아마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도움말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젝트 하다가 막히면 GPT한테 물어봐봤자 걔는 모르니까 일단은 지난주에 물어본 바로는 개소리밖에 안 했습니다. 그새 학습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헬프를 치고 헬프 쳤는데도 잘 모르겠다라면 이제 우리 수업용 톡방이나 600명 톡방에 물어보시면 인간들이 답변을 해준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 친구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는 XY 좌표예요. 새로운 네모의 XY 좌표를 0,0으로 잡겠다라고 지금 지정한 겁니다. 그 다음 두 개는 이 친구의 가로 세로 길이에요. 자, 우리 지금 2D GUI 프로그램 만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XY 두 개의 축만 사용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방향으로 100만큼, Y방향으로 100만큼 크기를 갖는 새로운 네모를 만들겠어와 같이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전체 함수 출식 계산하면 우리 손에 숫자가 하나가 떨어져요. 방금 만든 네모는 3번 네모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숫자 3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숫자를 어딘가에다 키핑을 해둬야 돼요. 나중에 그 숫자를 꺼내서 써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숫자 담는답시고 그냥 대놓고 넘버는 해가지고 적으면 이 넘버라는 이름은 절대로 그 모듈의 이름 사전이라든가 등등에 담기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소위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그 말은 뭐냐?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지금 실행하는 도중에만 사용하는 그 엄청 작은 이름 사전에 살짝 등재를 해두고 이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그냥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숫자는 그렇게 나중에 내다 버리면 안 돼요.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8주차 수업에서는 뭐 글로벌 문인이 막 그런 복잡한 거 나왔는데 우리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여러분이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w.data 한 다음에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등재해 가면서 우리 남의 이름 사전 건드려도 되는 거였잖아요.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 자유롭게 등재하고 거기다가 원하는 값 담아놓고 나중에 꺼내 쓸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가적인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엔 추가로 w.data 하고 조금 기다리면 자 우리 지금 현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데이터의 이름 사전도 다 들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 지금 이름이 두 개가 있다. 넘버랑 스타트 타임이 있다라고 우리한테 그때그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내용, 다른 부분 문장을 적을 때, 수식을 적을 때 지금 데이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담아뒀던 게 뭐뭐가 있지와 같은 것들을 목록을 열어가면서 여러 개 중에 필요한 걸 골라갖고 쓰시면 돼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새로운 네모 하나 만들고 그거에 대한 숫자를 넘버에다 담고 넘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에서도 지금 할당문을 지금 적어놨어요. 자, 이게 지금 이니셜라이즈가 첫 반복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게임 처음에 스타트 할 때 뭐를 기록해 두고 뭐를 데이터를 준비해 두고 넘어갈 거냐를 적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에 엔간하면 할당문을 적으실 거고 여기는 지금 스타트 타임이라는 이름에다가 타임스탬프 값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임스탬프는 지금 보시면 이 initialize라는 함수의 인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initialize랑 업데이트를 호출하는 쪽에서 GUI 모듈 그 자체에서 지금이 몇 시인지에 해당하는 단위는 초로 지금이 그래서 몇 초냐에 해당하는 시각을 우리한테 던져주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initialize를 호출당한 그 시점이 몇 시냐를
스타트 타임에다 담아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GUI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하겠어와 같이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이 적혀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네모가 지금 가로로 300에 세로로 200에 있었으면 좋겠다와 같이 적어놨다라면 그대로 자, 아까 전에 맨 왼쪽 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적당히 어중간하게 오른쪽 아래 놓인 채로 GUI 프로그램 실행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는 뭐 크기를 키우고 싶다. 뭐 100 곱하기 100이 아니라 1000 곱하기 100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려 있는 채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난 검은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파랑색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면 그냥 중학교 영어를 섞어가지고 파랑으로 해줘 라고 하면 시킨 대로 해줍니다. 파란색 네모가 나와요. 그래서 막 파랑, 빨강 그런 엔간한 중학교 영어들은 어느 정도 이 친구가 납득을 해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본 우리가 따로 색상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 new rectangle는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새로운 네모를 칠해주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 보여요. 아무튼 이니셜라이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제 업데이트 내용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업데이트예요. 여긴 지금 보시면 코드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지금 할당문 하나랑 함수 출식의 엔터 친 거 하나. 그다음에 밑에는 함수 출식의 엔터 친 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걸 먼저 보면 자, 여기도 지금 여러분이 컨트롤 백슬래시에서 설명을 보거나 헬프를 치거나 하시면 w.getPosition, 요 getPosition이라는 친구는 여러분한테서 숫자를 하나를 받을 거예요. 이 친구한테 숫자를 받다 바치면 예를 들면 아까 new rectangle 호출했을 때 나한테 3을 줬다. 여기서 3을 갖다 바치면 그 지금 0,0에 100 곱하기 100으로 있는 그 검은색 네모의 현재 위치 좌표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건 2D 좌표니까 X값, Y값을 던져주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지금 내 이름 사전에 로컬 이름 사전에 X자리, Y자리에 각각 나눠서 담아두고 넘어가겠다 같이 할당문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를 들면 내 게임에서 네모를 5개를 쓴다 하는 상황에서 그 5개 중에 어떤 친구의 현재 좌표를 얻고 싶은 거냐에 따라서 요 getPosition 호출식 괄호 안에 어쩔 때는 3번째 거 꺼내주세요. 어쩔 때는 5번째 거 꺼내주세요. 같이 서로 다른 숫자가 튀어나오도록 수식을 적어서 전체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계산하면 우리 손에는 X좌표, Y좌표가 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모의 현재 위치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w.move object라고 해서 얘도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보시면 얘도 숫자를 하나를 받습니다. 누구를 움직일까요? 숫자를 하나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새로운 x좌표, 그 다음에 새로운 y좌표를 몇 컴마 몇으로 할까요를 우리한테 인수로 받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래서 그 검은색 네모의 위치를 새로 바꾸고 싶어요. 걔의 x좌표는 x 더하기 1로 y좌표는 y 더하기 1로 지정하겠어요와 같이 덧셈식을 적어놨어요. 자, 여기 있는 수식 x, 수식 y는 위에서 지금 값을 담아놓은 그 이름이잖아요. 그죠? 현재 네모의 x, y 좌표를 얻고 그 각각의 x좌표에 1 더해서 다시 담고 y좌표에 1 더해서 다시 담아주세요와 같이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이 두 줄짜리 콤보를 적어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여러분 보통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될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뭔가의 현재 좌표를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뭔가의 새로운 위치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지금 w.setTitle 해가지고 함수 출식이 적혀 있고 대충 이름만 봐도 이 창 자체의 제목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뭔가 이상한 느낌으로 따옴표가 적혀 있기는 해요. 녹색입니다. str 리터럴이긴 한데 얘는 지금 여는 따옴표 왼쪽에 알파벳 F, 불길한 글자를 하나를 적고 스타트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경과된 시간 해가지고 뭔가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거 실행할 때 창 제목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경과된 시간 1초, 2초입니다, 3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본다면 뭔가 이 안에서 복잡한 작업을 해서 지금
게임 켠지 몇 초가 지난 날을 포함하는 메시지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셋 타이틀의 인수 자리에 지금 담고 있다라고 일단은 직관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 창의 제목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그걸 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GUI 프로그램은 현재 네모가 꾸준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모가 꾸준히 아래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요거는 C동네랑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이 2차 그러니까 2D 평면이다 할 때 X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Y축은 보통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삼아서 이제까지 뭐 수직선이니 좌표 평면이니 등등을 그려왔었을 거예요. 컴퓨터 동네에서는 X축은 여전히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근데 컴퓨터 동네에서 보통 Y축, 2D에서 Y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0,0 하면 기본적으로 맨 왼쪽, 맨 위를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요 내용물, 요 코드 덩어리 한 번 실행하면 결과적으로 네모가 오른쪽으로 1픽셀, 아래로 1픽셀씩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코드가 지금 업데이트 내용물로 적혀 있는 상황에서 F5를 누르면 얘가 지금 1픽셀만 띡 이동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1픽셀, 1픽셀, 1픽셀 같은 느낌으로 일정한 속도로 오른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간단하게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 들여쓰기에서 적어둔 함수 정의에 들여쓰기에서 적어둔 이 문장들은 지금 전체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딱 한 번만 실행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현재 세팅상으로는 업데이트 호출식 계산은 현재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수행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 60번 업데이트 네모를 실행할 거예요. 1초에 60번 네모의 새로운 위치를 오른쪽 아래로 1픽셀씩 이동을 시킬 겁니다. 따라서 현재 이 프로그램은 저 검은색 네모를 초속 X방향 60픽셀, 아래 방향 60픽셀로 등속 운동을 지금 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속도로 슥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내 게임은 지금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라 생각한다면 똑같이 일단 적고 y 더하기 1을 하는 게 아니라 y는 그냥 그대로 다시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1초에 60번 x에 더해서 다시 담고 y는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실행하면 이제 y 좌표는 처음에 정해둔 0 그대로 갈 것이고 x 좌표만 60분의 1초마다 1씩 더해가지고 다시 담을 거예요. 네모를 이동시킬 겁니다. 같은 느낌으로 적으실 수 있을 거고 그게 싫다. 예를 들면 뭐 x 속도는 3만큼 y 속도는 2만큼으로 하고 싶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더 빠르게 같은 느낌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벌써 퇴근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애매하지만 지금은 바로 탈출할 것 같으니까 애매하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소위 x 속도, y 속도를 당연히 음수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x-1 하면 왼쪽으로 갈 거예요. y-1 해서 다시 담으면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중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내 캐릭터가 점프를 시작하게 만들고 싶다 하면 그 스페이스바를 누른 시점에 내 캐릭터의 y 속도를 마이너스 얼마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간격 동안 내 캐릭터 네모를 현재 좌표 기준으로 마이너스 얼마만큼으로 옮기면 돼요. 그거를 1초에 60번 하면 사용자 눈에는 내 캐릭터가 띠용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구경하면 뭐 그럭저럭 기본적인 요 동네 안에서 여러분이 출력을 헬로월드 같은 거 출력하는 방법 비슷한 거를 지금 납득했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분 지났는데 조금 스피드를 한번 내볼게요. 두 번째 예시를 한번 열어봅시다. 1번 예시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키 입력을 다루는 방법 소개를 합니다. 이번에도 다짜고짜 한번 F5 눌러서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제목이 이번에는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 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보다는 창이 가로 세로로 조금 작습니다. 조그만 창이 지금 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시키는 대로 내 키보드에 있는 ESC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눌러볼게요. 누르면 웬걸? 진짜로 창이 닫혀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꺽쇠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터랙티브에다 뭔가 톨을 달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Escape 눌림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보고서를 한 줄짜리를 적어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째 예시 GUI 프로그램은 Escape를 누르면 퇴근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Escape 키 말고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눌러보세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봅시다. 스페이스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스페이스바가 방금 눌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면 스페이스바를 이제 뗐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그때그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뭐 무슨 피하는 게임 같은 거 만든다라면은 화살표 키 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같은 식으로 키를 누를 때마다 뗄 때마다 인터랙티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출력을 그때그때 안내를 지금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hift 키도 가능하고 컨트롤 키, Alt 키, 그다음에 1, 2, 3, 4, 5 등등 뭐 F1, 2, 3, 4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스킬 같은 거 쓸 때 생각하면 뭐 여러 스킬 쓰는 방법이 있겠지만 QWER이 있잖아요. 걔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특이하게 내가 누르고 있는 동안 지금 창 제목이 키 입력 판정 R키 누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빨강색 동그라미가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Q키는 검은색, 파랑색, 녹색, 빨강색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칠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R키에서 손을 떼면 다시금 제목도 원래 상태로 바뀌고 동그라미도 뭐 일단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빨간색이 아니도록 다시 색칠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키들 여러분이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예를 들면 엔터키 눌러보시면 엔터키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엔터를 눌렀습니다. 엔터를 뗐습니다가 아니라 리턴 키를 눌렀습니다. 리턴 키를 뗐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부르던 이름이랑 요 GUI 모듈 안에서 사용하는 각각의 키에 대한 명칭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모든 여러분 키보드에 달려있는 대부분의 키들을 지금 무리 없이 GUI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 중에 Q키, W키, E키, R키, 그 다음에 Escape 키는 별도로 그런 키를 누른 시점에 또는 누르고 있는 동안 뭔가 특별한 내용물을 실행하게끔 그렇게 지금 업데이트 내용물이 구성되어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유추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그 방금 전에 검은색 네모 오른쪽 아래로 등속 운동으로 내려가는 그 0번째 예시 생각해보면 그 네모는 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할 때마다 무조건 그 네모의 위치를 항상 고정된 픽셀 수만큼 오른쪽으로 아래로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매번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주사위 굴려서 랜덤한 픽셀만큼 좌우 또는 상하로 이동하게 만든다라든가 또는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어쩔 때는 그 2줄짜리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도록 만든다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네모는 이제는 더 이상 등속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비슷한 느낌의 코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업데이트 호출식을 계산한다고 해서 항상 동그라미를 검은색으로 보여준다,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보여준다라는 코드를 전부 다 실행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적당한 타이밍에만 그런 코드를 실행하고 아닐 때는 실행하지 않게끔 일종의 분기 흐름이 지금 업데이트 함수 정의 안에 짠뜩 들어있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퇴근시키고 코드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새로운 창 만들 때 처음에 제목을 뭘로 해둘 거냐, 그 다음에 창 크기, 가로 세로 크기는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얼마 주기로 호출을 할 거냐. 그래서 여긴 지금 60분의 1초마다 호출하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놓은 셈이에요. 등등등 이런저런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니셜라이즈 보시면 자 이번에는 new rectangle이 아니라 new oval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oval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타원입니다. 타원인데 예를 들면 가로 지름이랑 세로 지름이 같으면 그럼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요 새로운 타원은 150, 10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00만큼 지름이 100, 그다음 위아래로 지름이 100. 따라서 지금 원을 하나를 그려줘와 같은 느낌으로 적은 셈이에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지금 여기 원래 색깔 같은 거 적는 곳인데 0글자짜리 str 리터럴 적어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GUI 모듈에서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색깔을 지정할 때 0글자짜리 str 리터럴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투명색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하얀색이 아니라 투명색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다 비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 것 같고 요 아래에서는 지금 이제 이니셜라이즈니까 내 게임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할당문을 먼저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는 Escape를 누르면 빡종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창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를 Escape 키 말고 다른 키로 바꾸고 싶다라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 구도상으로는 Escape 대신에 예를 들면 스페이스라고 적고 다시 F5 누르면 이제는 더 이상 Escape를 누른다고 종료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즉시 창을 꺼버리고 퇴근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내 프로그램 안에서 빡종하기 위한 키는 무슨 키로 지정할 거냐를 미리 별도의 이름에다가 담아두고 세팅을 해두고 넘어간다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빡종하는 키는 Escape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키는 QWER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스킬을 발동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색상 4가지도 지금 순서대로 담아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입니다. QWER이에요. 자, 그 정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데이트 내용물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그 빡종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종료에 해당하는 키를 누른 게 맞다라면 창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도 끝내버리겠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볼만한 거는 이 if문의 조건식입니다. 요거예요. w.keys까지 적은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이 A키를 눌렀는지 확인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렀나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이니셜라이즈 할 때 미리 준비해둔 빡종하는 그 키를 누른 게 맞냐 아니냐를 지금 조건식으로 적은 셈입니다. 그래서 w.keys 한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 하면 우리한테 true 또는 false를 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던 게 맞다라면 escape를 누른 게 맞다라면 true, 그렇지 않고 떼고 있었다라면 false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 사람이 escape를 누르기라도 했다면 그러면 이 창을 닫아요. w.start 하면 켜는 거였다 하면 w.stop 하면 꺼버립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도 중단해서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실행을 종료하도록 만든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는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while문 덩어리가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while문 첫 반복 준비 보시면 IDX 인덱스 값을 0으로 잡아두고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금 아까 그 4칸짜리 QWER 같은 거 적혀 있었던 4칸짜리 리스트에서 IDX 번째 키랑 IDX 번째 색상을 들고 와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QWER 순서대로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이 부문은 사용자가 Q키를 누른 게 맞냐를 검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Q키를 누른 게 맞다라면 제목을 바꿉니다. 키 입력 판정, Q키 누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미 new rectangle이든 new oval이든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네모 내지는 그 동그라미의 색깔을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숫자 하나 그 new oval 했을 때 리턴 값으로 나온 그 숫자 갖다 바치고 걔 지금 투명색이잖아요. 검은색으로 칠해주세요와 같이 여러분이 함수 호출식 적어두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브레이크문이라는 친구가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브레이크문 배웠습니까? C 수업에서?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랑 동등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턴문이랑 의미가 되게 비슷합니다. 위턴문은 함수정의 내용을 적을 때 위턴문을 적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 한 판을 수행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로 위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게 곧 이번 게임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겠어. 이번 게임을 중단하겠어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위턴문 같은 경우는 그런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에 더해서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도 추가로 가져간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브레이크문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 함수 내용물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while문이나 for문 같은 반복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while문 실행을 중단하겠다 같은 느낌의 효과를 여기에 브레이크문을 적어뒀고 그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면 발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은 위턴문과 같은 느낌의 데이터 흐름과 관련한 의미를 띠지는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브레이크 3 엔터 한다고 해서 while문 실행 결과가 3이 된다면 그딴 소리를 하는 건 전혀 없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적을 때는 브레이크까지만 적고 엔터 키를 치면 그냥 완성이 됩니다. 아무튼 이 브레이크문을 실행하면 지금 위에서 보고 있었던 바로 그 while문의 실행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while문은 현재 Q키 눌렀나, W키 눌렀나, E키 눌렀나, R키 눌렀나 확인하기 위한 반복 흐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Q키 확인해 봤는데 Q키 누른 게 맞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문을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W키 눌렀나 확인하지 않고 E키 눌렀나, R키 눌렀나 확인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겠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if문의 다음 문장은 브레이크문을 실행하지 않을 때만 실행될 것이고 그 다음 반복 준비하는 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금 else 해가지고 뭔가 덩어리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배웠습니까? 이게 지금 월요일반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집에 가서 영상 한번 봐주세요. 자, 요 else 콜론 해가지고 스타트하는 건 정밀하게 말하면 else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else 부분은 현재 이 while문의 else 부분입니다. 파이썬 동네에선 여러분이 원한다면 while문에도 else 부분을 붙일 수 있어요. 우리 2교시 때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막 if니 else니 막 그런 거 써가지고 1, 2, 3번 답 적은 친구들 수두룩 빽빽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1, 2, 3번은 수식을 적는 거지 문장을 적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감점을 당하기는 했는데 특히나 else, if 해가지고 콜론 적은 친구들은 더블로 감점을 당해가지고 별로 득점을 못 받긴 했는데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이 else 부분 내용물 한번 봅시다. 제목을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로 다시 바꾸는 코드가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다시 바꾸는 코드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기억해 둔 채로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 다음에 Q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Q키를 누르면 Q키를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동그라미는 검은색으로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동그라미는 투명색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목도 판정 Q키 누름과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손을 떼면 그제서야 다시 원래 상태로 투명한 색깔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자, 만약에 Q키를 눌렀다라면 입력 판정 Q키 누름이란 말하고 검은색으로 바꾸고 브레이크 문을 실행할 거예요. 이 브레이크 문을 실행하면 이 while문의 else 부분은 건드리지도 않고 전체 while문의 실행이 끝난다 봐주시면 돼요. 자, 브레이크문, while문 실행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while문은 현재 while 부분과 else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while문 실행을 끝낸다라는 건 else 부분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바로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else 부분은 언제 실행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면 한번 뭐 3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3이면 3 해줘 하면 3 해줍니다. 왜냐?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은 true에 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적었던 if문은 if 부분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 안 할 거냐는 if 부분의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일 땐 실행하고
아닐 때는 실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만약에 3이 5보다 크면 3이고 그렇지 않다면 5다와 같은 식으로 if문 적었다 칩시다. 얘는 엔터 한번 더 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3이 5보다 큽니까?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대신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lse 부분 내용물은 언제 실행되냐라 질문한다면 요 위에 있는 다른 부분들의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뜰 때만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지금 Q키 눌렀나, W키 눌렀나, E키 눌렀나, R키 눌렀나 다 검사를 할 겁니다. 다 false가 뜬다면, 그러니까 정밀하게 얘기하면 이 if문의 조건식이 4번 연속으로 false가 뜬다면 그때는 이제 idx 값이 5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while문의 while 부분의 조건식 계산 결과가 false가 떠요. 그리고 정확히 그 상황에서만 이 while문의 whil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대신 이 while문의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한다 봐주시면 돼요. while문의 else 부분 언제 실행하냐?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일 때 실행합니다. if문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 물어본다면 QWER net 다 누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색으로 바꾸는 코드가 여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QWER net 중에 하나라도 눌렀다면 브레이크를 했을 거기 때문에 else 부분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때는 아까 세팅해둔 검은색 그대로 빨간색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렇게 else 부분을 while문 내지 for문에다가 적을 수 있습니다. for문의 else 부분 적는다라면 걔는 더 이상 담을 게 없는 바로 그 타이밍에 for문의 else 부분 한번 실행하고 전체 for문의 실행이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요 정도까지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은 자 우리가 지금 키 하나하나 눌렀다가 뗐다 해봤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Q키랑 W키를 둘 다 꾹 누르고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판정이 발생하나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코드상으로는 Q, W, E, R 순서대로 검사를 할 겁니다. Q키 누른 게 확실하다면 브레이크를 내버릴 거예요. 그걸 토대로 느껴본다면 Q랑 W 둘 다 누르고 있을 때는 Q키를 누른 걸로 판정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짠 코드상으로는 현재 우리가 짠 반복 분기 흐름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판정이 발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Q키랑 W키를 둘 다 눌렀을 때는 예를 들면 필살기가 발동하도록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AND 연산자를 섞어가지고 W.keys Q 눌렀나 AND W.keys W 눌렀나 해서 둘 다 누르고 있었냐를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무슨 게임 만드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Shift 스페이스 눌렀을 때 2단 점프 내지는 뭐 높은 점프, 대점프를 하도록 만들고 싶다 같이 적고 싶을 때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전에 배웠던 수식 적는 방법 써서 조건식을 약간 복잡하게 적는다라든가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판정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면 브레이크문을 넣냐 넣지 않냐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1번째고 지금 이제 1시간 됐으니까 한 15분 정도 살짝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1번째 예시에서는 그 프로그램 밖에서 입력 받아오는 방법 중에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자주 쓰게 될 것 같아 보이는 키 하나하나 입력받는 방법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w.keys 하면 됩니다. 결국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GUI 모듈 동네에서 엔터키를 뭐라고 부르냐 위 화살표 키를 뭐라고 부르냐 같은 것들 확인하고 싶을 때는 방금 우리 실행해봤던 그 1번 예시 다시 한번 F5 눌러서 실행하고 그 키를 직접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이 막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엔간한 키들은 제 노트북, 제 컴퓨터에도 달려 있으니까 뭐 상식적인 선에서 뭐 컨트롤 키, 스페이스 키 뭐 그런 거 다 달려 있으니까 걔네들을 써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내문상으로도 여러분이 입력을 5가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예시로는 이제 키보드만큼이나 요즘 게임할 때 자주 쓰는 마우스 입력 받는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얘도 비슷합니다. 다짜고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시면 얘는 이제 처음으로 네모를 2개를 쓰는 프로그램을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파란색 네모는 창 한가운데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까만색 네모는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내 마우스 포인터 위치를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빨리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면 그럼 좀 느리게 따라올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당연히도 지금 요 버전 .py 파일의 업데이트 함수 정의 안에는 검은색 네모의 새로운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move 오브젝트 호출식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검은색 네모의 새로운 x좌표, y좌표를 마우스 포인터의 xy좌표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곳으로 잡겠다와 같이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 입력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좌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1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좌표 몇 컴마 몇 해서 현재 마우스 포인터가 이 게임이란다. GUI 프로그램 창 위에 기준으로 몇 컴마 몇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보시면 방금 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지금 오른손잡이 모드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좌클릭이 현재 마우스 1번 버튼을 누르는 걸로 간주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클릭을 하면 3번 버튼, 그 다음에 마우스 휠 클릭을 하면 그러면 2번 버튼을 누르는 걸로 간주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 게임용 마우스 막 그런 거 보면 막 버튼 10몇 개씩 달려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일단은 가능은 할 겁니다. 다만 제가 쓰는 마우스가 버튼이 3개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인덱스 비슷한 걸 쓰는 것 같아요. 1번 버튼이냐 2번 버튼이냐 그런 느낌으로 각각에 대해서 눌렀냐 뗐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지금 자 봐봐요. 우리 처음으로 네모 2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 움직여 가지고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파란색 네모 위에 있게끔 천천히 한번 이동을 시켜 보세요. 움직이시면 자 현재 세팅상으로는 이렇게 검은색 네모가 파란색 네모 뒤로 숨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네모가 마치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더 우리 눈에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현재 연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검은색 네모는 더 밑에 더 뒤에 있는 걸로 지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검은색 네모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에서는 파란색 네모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덮어 쓰고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 보시면 대충 끝이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SC 키 누르면 역시나 빡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시도 여러분이 좌클릭이 몇 번 버튼이지 궁금할 때 열어서 써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대충 그러려니 하고 여기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보시면 뉴 렉탱글 호출식을 총 2번 계산할 수 있게끔 할당문 2개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현재 버전은 그 조그만 검은색 네모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커다란 파란색 네모를 만들고 있어요.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이거를 순서를 서순으로 바꿔서 파란 네모를 먼저 만들도록 한 다음에 F5 누르면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슥 들고 가서 파란 네모 위로 올리면 이때는 지금 이게 지금 파랑이랑 검정이라 잘 대비가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검은색 네모가 더 앞에 있는 걸로 더 가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파란색 네모 위에 올라가 있는 걸로 연출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GUI 모듈에서는 사실 다른 데도 대부분 비슷하긴 해요.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만든 애가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순서 바꿀 수는 있긴 한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게임을 만들 거예요.
근데 그 달려가는 배경으로 저 멀리에 햇님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산들이 몇 개가 있고 그 앞에 뭐 선인장 같은 거 있고 그리고 그 맨 앞에 캐릭터랑 장애물이랑 이런 게 있는 식으로 연출을 하고 싶다. 라면 여러분이 햇님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산 만들고 선인장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가장 앞에 보여줘야 될 내 캐릭터랑 장애물 같은 것들을 뉴 렉탱글 같은 거에서 만드시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간편하게 그런 친구들이 마치 원근법 비슷한 느낌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가 달려간다면 그런 햇님이랑 산 같은 애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연출을 해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네모 2개를 만든 다음에 스타트 합니다. 여기도 지금 빡종하고 싶으면 이스케이프 누르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무브 오브젝트를 그냥 대놓고 호출하고 있는데 작은 네모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작은 네모의 새로운 X좌표, Y좌표는 현재 W.마우스 포지션 X, 마우스 포지션 Y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두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몇 컴마 몇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작은 검은색 네모의 X좌표를 마우스 포인터보다 왼쪽으로 팔 만큼 그 다음에 위로 팔 만큼으로 세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마이너스 8을 둘 다 지우고 F 눌러서 실행하시면 이 마이너스 8이 뭘 의미하는 건지 내지는 어떤 네모의 XY 좌표 마우스 포인터의 XY 좌표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심심할 때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W.mouse buttons라는 이름을 준비해 왔어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대괄호 수식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좌클릭했냐 우클릭했냐 휠클릭했냐를 따로따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true,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자 키보드에는 키가 엄청 많잖아요. 막 80개, 100개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키보드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한 거를 지금 써놨는데 마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진짜 이상한 마우스 들고 온다 하더라도 뭐 버튼 개수 많아야 막 10개, 16개 막 그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리스트를 써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덱스 값 내가 원하는 좌클릭 1번이다라면 대괄호 1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각각의 버튼들 눌렀나를 포문을 써서 유효한 인덱스 값 그때 하나씩 0번부터 스타트해서 지금 찾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좌클릭이 0번이 아니라 1번째 버튼이라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그걸 제외한다면 큰 무리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지금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게 맞다라면 true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지금 set 타이틀 해가지고 제목을 바꾸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한 번 더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자 제가 좌클릭하면 1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클릭하면 3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제목을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도 그 0번째 예시랑 비슷한 느낌으로 제목을 바꿀 건데 F로 스타트 하고 있고 중괄호 IDX 중괄호 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뭔가 이상한 표현이 STR 리터럴 안에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중괄호 IDX 중괄호 닫고가 어쩔 때는 1이고 어쩔 때는 3 한 글자고 어쩔 때는 2 한 글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뭐 브레이크 문, 그 다음에 포문의 else 부분 그런 거 이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들어있고 그렇게 납득하실 수 있는 예시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0번째 예시에서 살짝 대충만 얘기하고 넘어온 그 F로 스타트하는 뭔가만 살짝 살펴보면 리뷰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튜토리얼 확인이. 그래서 보시면 자 봐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넘버는 3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따옴표 넘버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잖아요. 자 요거 엔터 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STR 리터럴이잖아요. 그래서 얘 엔터 치면 3 한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혀 있는 그대로 넘버 6글자가 NUMBER 6글자짜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F를 적고 대문자 F도 괜찮아요. F를 적고 따옴표를 열고 그 안에 뭔가 적고 따옴표를 닫는다든가 하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F 한 다음에 여기서 넘버 6글자 적고 엔터키 치면 의외로 얘는 지금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F 한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하는 표현을 요
str 리터럴 안에 적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괄호 안에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자주 언급해 봤었던 그 바로 수식을 아무거나 적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우리가 자주 적었던 수식 3 더하기 5 덧셈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엔터키 치면 중괄호 3 띄어쓰기 더하기 띄어쓰기 5 중괄호와 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들 이 글자 그대로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식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계산 결과값 지금 같은 경우는 8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인드값 8이 그 8에 대한 글자 표현을 섞어서 8 한 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이제 넘버 더하기 5와 같은 느낌으로 덧셈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얘는 지금 중괄호 안에 저렇게 덧셈식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수식 넘버 더하기 5를 먼저 계산해요. 근데 넘버에 지금 3이 담겨 있으니까 얘는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8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네임은 마스터 2 한 다음에 그다음에 F 한 다음에 프린트 할게요. 그래서 F 한 다음에 뭐 네임 님 안녕하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적는다 치면 얘는 그 수식 네임 계산하면 마스터의 네 글자 나온단 말이에요. 이 중괄호 표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에 대한 글자 표현을 덧입혀서 적어주는 거예요. 바꿔치기해서 적어준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인트 형식이든 뭐 딴 거든 아무튼 간에 걔에 대한 글자 표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산했더니 365 나왔다. 그러면 365 세 글자를 중괄호 표현 자리 대신에 적어준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대충 그 정도까지만 납득하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번에 GUI 프로그램 만들 때 쓴다. 그러면 창 제목에다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뭔가 라이프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안 줄어들지? 와 같은 거 확인하고 싶을 때 그걸 프린트 호출식으로 매번 프린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창 제목에다가 이렇게 띄우도록 구성한다거나 할 때 이 F 어쪽으로 시작하는 str 리터럴 적어서 접근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로 저 중괄호 안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써봤던 아무 수식이나 적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정도 하고 이제 정리 슬라이드 보고 여러분 주제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tr 리터럴 적는 새로운 방법 따옴표 하나 적고 스타트 했었는데 3개 적고 스타트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3개 적고 스타트 하면 중간에 엔터키 쳐도 되고 탭키 쳐도 돼요. 그런 엔터키 탭키까지 다 포함한 글자들을 내용물로 갖는 str 형식 값이 전체 str 리터럴 계산 결과 값으로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여러 줄에 걸쳐서 뭔가를 사람을 위한 메시지를 적어두거나 할 때 이렇게 str 리터럴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걸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얘는 방금 전에 생략하긴 했는데 자 여러분이 어떤 코드 덩어리를 적을 때 어떤 문장들을 적을 때 가장 첫 번째 문장으로 str 리터럴을 적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친 수식문을 맨 처음에 적어놓고 스타트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 지금 코드 덩어리, 문장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었어요. 하나는 모듈입니다. .py 파일 그 자체였어요. .py 파일 적을 때 우리가 문장들 엔터 쳐가면서 나열해서 적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드 덩어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함수 정의 적을 때 들여쓰기 한 내용물이 하나의 예를 들면 인사의 내용물이다와 같이 코드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예시를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아이고 df 인사한다 칩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들여쓰기 한 첫 번째 문장으로 호출하면 인사함 같은 느낌으로 적고 엔터를 쳐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한 코드 안녕 같은 반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한번 넣치면 자 봐봐요. 지금 요 인사 내용물은 문장 2개짜리고 이 중에 첫 번째 문장은 수식문이에요. 이거 실행한다고 해서 안녕이라고 말하는 거 갑자기 영어로 말한다라든가 그런 그 어떤 변화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문장을 첫 번째 문장으로 적어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인사 호출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괄호를 열면 이런 느낌으로 저 내용물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이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 쳐둔 수식문이었다라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함수 정의 실행하는 동안에 그 str 형식 값을 따로 백업을 해둡니다. 그 글자들이 이 인사라는 함수에 대한 도움말이구나, 설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로 담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이들이라든가 파이썬 인터프리터 본인이라든가는 얼마든지 인사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물도 꺼내올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도움말도 편하게 꺼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사 호출식 적고 있는 타이밍이 확실하니까 그걸 토대로 당신 지금 인수는 넣을 필요 없고요. 요거 호출하면 인사하는 애요와 같이 한국말로 좀 더 정밀하게는 사실 인사 함수 정의 적은 사람이 미리 세팅해둔 바로 그 메시지를 툴팁으로 보여준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 할 수 있고 요 메시지가 바로 인사를 헬프 쳤을 때 우리한테 보여주는 메시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new rectangle 같은 거 하면은 헬프 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한 설명 같은 거 적을 때 여러 줄에 걸쳐서 적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을 적어두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쳐서 그 함수 정의 내용물의 첫 번째 문장을 구성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두실 수 있고 사실은 .py 파일 맨 첫 번째 문장으로 str 리터럴 엔터키 친 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모듈 자체에 대한 설명을 읽어온다든가 하는 게 가능해요. 헬프 치면은 알려줄 겁니다. 뭐 우리는 지금 뭐 모듈 어려운 거 쓰는 건 아니니까 지금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렇게 따로 기록을 해둘 것이고 왜냐면 그거 계산하든 안 하든 어떤 변수에 담기는 값이라든가 뭔가 3번 반복할 걸 6번 반복한다라든가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의미는 없으니까 그 글자들 따로 빼갖고 보관해 뒀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파이썬 인터프리터 본인 내지는 아이들이라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읽어와가지고 우리 눈에 전달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여러분 꼭 적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 프로젝트 평가 기준 중에 4가지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내 모듈 자체에 대한 설명을 .py 파일 맨 위에 적어야 돼요. 안내문 확인해 보세요. 그걸 적기 위해 방금 봤던 그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 적고 그 안내문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여러분 이름 적고 막 그러라고 할 겁니다 아마. 걔네들 적어갖고 저장해갖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 다음에 그 F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을 적을 수 있어요. 걔 정식 명칭은 이렇게 긴데 보통은 걔를 F 스트링 같은 느낌으로 줄여갖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중괄호 표현 안에다가. 그러면 그 str 리터럴 계산하는 동안 중괄호 안에 적어둔 글자들을 진짜 파이썬 수식인 것처럼 간주를 해줍니다. 그 수식을 먼저 계산해요. 그러면 수식이니까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 결과값에 대한 글자 표현을 만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nt 값 365가 나왔다면 365 세 글자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괄호 표현 자리에 중괄호 열고 닫고 다 날려버리고 대신에 365 세 글자를 적은 느낌으로 채워 넣은 새로운 str 형식 값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도록 해준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복잡하니까 막 사용법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냥 직관에 입각해서 뭐 더하기 빼기 한다라든가 어떤 이름 적는다라든가 할 수 있겠죠. 그런 선에서만 사용하고 보통은 이제 우리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창 제목 세팅할 때만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두면 대충 일단 주제 정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다 확인한 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호기심이 생겼다면 W하고 점 찍으면 자 이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우리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요 인터랙티브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F5 일단 다짜고짜 눌러요. 그러면 지금 임포트 문, 그 w는 어쩌고,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업데이트 함수 정의 그런 게 다 실행이 끝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메모리 위에 그런 애들 다 있고 당연히 걔네에 대한 이름 사전들도 여기저기 한 권씩 다 꽂혀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인터랙티브로 돌아와서 W 한 다음에 점 찍는다라든가 하면 다양한 이름들 구경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getSize라는 함수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다 하면 헬프 쳐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모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지만 당연히 네모의 크기를 새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간격마다 네모가 점점 불어나도록, 그래서 네모들 그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네모들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그만 네모를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서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게임을 만든다라든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충 그런 것들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쓸만한 엔간한 함수들에 대해서 다 한국말로 설명을 붙여놨으니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모르겠다라면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원작자니까요.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물어보시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용도로 써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툴팁이 잘 안 뜰 수 있어요. 아이들을 쓰시면 됩니다. 표준 환경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고인물 친구들에 대한 약간의 페널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충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는 지금 축제라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컴퓨터쟁이들은 내향인이잖아요. 그죠? 아이 투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축제 참여하는 사람 우리 지금 50명 중에 많아야 10명일 것 같다라고 전 예상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건 개인의 선택으로 놔둘게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석은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을 찍어두기 때문에 결석에 대한 페널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심지어 결석한다고 점수가 깎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면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지금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라면 다음 주는 안 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다음 주는 오늘 요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랑 관련된 얘기 살짝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보지 않았던 튜토리얼 그 다음 단계 내용들을 살짝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약간 마일드하게 챙겨놓고 여러분 축제 즐기러 가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축제 그래서 무슨 요일입니까? 근데 수목금, 그러면 화요일 반은 짤 없잖아. 그러면 화요일 반은 다 와야겠네. 우리는 그래요. 잘 다녀오셔도 됩니다. 당신들은. 화요일 반은 처단을 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지금 50명도 안 앉아 있는데 87명인가가 출석한 걸로 찍혀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건 그거고, 자, 그러면 설명은 일단 이 정도로 해둘게요. 그 다음에 촬영 이 정도로 해두고